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명시창작 10계명 마지막 10번째로 글의 수준과 완성도, 품격을 높이는 태고하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태고하기 관련 내용의 일부는 저와 시조문단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박사 김남규 시인의 고해 아침에서 출간한 글쓰기 파멸의 가기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태고하기의 첫째는 맞춤법에 어긋난 곳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맞춤법 하기는 태고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는 세 가지의 핵심 조건이 들어 있는데요. 첫째가 표준어입니다. 둘째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이죠. 셋째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번 태고하기 영상에서는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춤법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유튜브 강좌 글쓰기 비법 5번에 맞춤법 딱 보면 알게 되는 비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법 총칙의 첫 번째 키워드는 표준어인데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말하죠. 표준어라는 온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수시로 추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하성 속어인 허접하다도 2014년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고요. 짜장면도 자장면과 함께 2011년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춤법과 표준어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춤법에는 어긋나지만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 맞춤법대로 썼다고 하지만 표준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맞춤법상 솔직히가 맞고 솔직이가 틀린 것은 표준어의 발음이 솔직히이지 솔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깊숙이가 맞고 깊숙이가 틀린 것은 표준어 발음이 깊숙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1장 1항의 둘째 조건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원적으로 집과 웅의 결합이 지붕이죠. 그래서 지붕이라고 씁니다. 집과 웅의 결합이지만 집웅 이렇게 쓰지 않고 지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가 있죠. 알다는 어간 아래 관형형 어미이가 붙어서 는이 붙어서 아는으로 쓰고 있죠. 이렇게 알는이 아니라 아는으로 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음소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대로만 적어서는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헐기, 헐글, 흙만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면은 헐기, 헐글, 흙만 이렇게 표기하게 돼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세 번째 조건인 어법에 맞게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입니다. 어법에 맞게라는 의미는 어근의 기본형을 밝혀서 적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사, 어미, 조사와 결합해서 발음의 변화가 생겨도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이죠. 그래야 개별 어휘들의 표기가 통일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을 예를 들면 값이, 값만, 값도, 술값, 이것을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은 값이, 값만, 값도, 술값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값이 값, 감, 값으로 발음이 되어서 표기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형을 밝혀서 적는, 즉 끊어 적는 표기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근이 갖는 의미가 의미의 연결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근의 의미가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접사가 생산적인 경우냐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요소로 우리가 접두사, 접미사를 들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기본형을 밝혀서 적을 것인가 아닐까의 기준은 어근이 갖는 의미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바로 접사가 새로운 말을 만드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근이 갖는 의미가 이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접사가 새로운 말을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은 끊어서 적고,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이어서 적는다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이 바로 어법에 맞게라는 어법입니다. 가치의 경우 갓이라는 기본형을 밝혀서 끊어 적기를 하는 것은 이가 생산적인 접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에 같을 동자의 의미도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적는 이유는 갓이라는 같을 동의 의미가 유지되고, 또 이라는 접사가 생산적인 접미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참아라는 단어가 있죠. 참아라는 단어의 경우는 참을인의 의미는 유지가 되지만 참아 할 때 아가 생산적인 접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서 적지 않고 이어서 참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는 것입니다. 끄트머리라는 단어도 같은 경우인데요. 끝이라는 끝단의 의미는 유지되고 있지만 어머리라는 접사가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끄트머리 이렇게 이어서 적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접사, 접미사는 생산적인데 어근 부분이 의미가 연결되지 않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거지가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서 설거지의 이라는 접미사는 생산적이죠. 하지만 어근에 해당되는 설것이라는 그 어근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은 맞춤법 총칙의 어법에 맞게라는 그 마지막 조건, 에서 기본형을 밝혀서 끊어 적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근이 갖는 의미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또 접사가 생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끊어 적고,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이어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본형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서 적고,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고 전미사가 또 원형도 기본형, 원형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이어서 적는다는 그런 원칙이죠. 결론적으로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라는 음소주의 표기법과 어법에 맞게라는 형태주의 표기법이 결합된 그런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맞춤법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서 틀리기 쉽거나 또는 헷갈리는 맞춤법은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딱 보면 알게 되는 그런 문법적인 직관력을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습관적으로 자기가 자주 틀리는 그런 이제 단어나 표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선별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태고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글을 썼을 때 혹시 내가 지금 자주 틀리는 이런 부분이 또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면은 태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간 그 본격적인 맞춤법 관련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는 글쓰기 비법 5 맞춤법 딱 보면 알게 되는 비법이라는 제 별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고하기의 둘째는 띄어쓰기 점검입니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띄어쓰기 또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거는 딱 보면 알게 되는 그런 문법적인 직관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띄어쓰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품사, 즉 9개의 품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어는 크게 기능에 따라서 또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단어는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언이라는 체자는 몸체자로 몸통이 되는 단어라는 뜻이고, 또 용언의 용언, 쓸 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 활용이 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또 단어는 이제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의미에 따른 분류로는 이제 구품사로 나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이게 이제 구품사죠. 구품사의 명사, 대명사, 수사는 이것을 이제 체언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 기능에 따른 체언이라고, 임자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의 주체구실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데, 관형사의 경우에는 조사도 취하지 않고 의미 활용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관형사뿐입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격조사와 함께 활용을 해야만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용사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관형격 조사인 운이라는 것이 붙어서 아름다운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꽃, 이렇게 해서 명사 꽃을 수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구품사에는 체언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임자시라고 하는데요.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의 주체구실을 하는 단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동사와 형용사는 이제 용언이라고 우리 하는데, 형태
변화로 활용하는 단어를 말하죠. 예. 동사, 형용사, 이것이 이제 용언입니다. 풀이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 외에도 이제 감탄사, 조사가 있습니다만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도 저의 그 글쓰기 영상 비법 네 번째로 띄어쓰기 5원칙이라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고하기에서는 태고하기의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띄어쓰기의 첫 번째 원칙은 조사를 뺀 팔품사는 모두 띄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와 함께 의미, 접사, 이것도 헷갈립니다만은 이 조사와 의미, 접사도 모두 붙여 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두 번째 원칙,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는 겁니다. 의존명사라는 것은 바로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명사를 말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진주, 청주, 등가 할 때 등,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문장에서 때문, 이런 것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무렵부터 할 때 무렵, 그 다음에 시장할 텐데 할 때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이죠. 이 터, 이렇게 등이라든지 때문, 무렵, 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뭐예요?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죠.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세 번째 원칙, 단위도 띄어 써요. 단위. 10마리 할 때 마리 단위죠. 2살 띄어 써요. 3달, 12kg, 킬로그램 단위죠. 5,000m 띄어 쓰는 겁니다. 10잔 단위죠. 2채, 집이 2채 할 때 채, 15만 원, 이 단위입니다. 단위는 띄어 쓴다는 겁니다. 띄어쓰기 네 번째 원칙은 보조 용언도 띄어 쓰라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해 보냈다 해서 작성하다가 본 용언이고 보냈다는 보조 용언입니다. 이럴 경우에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 간다, 띄어 쓰는 겁니다. 고려해 보겠다. 이것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죠. 이것도 띄었습니다. 오기로 했잖아. 오기로와 했잖아. 이것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는 겁니다. 띄어쓰기 다섯 번째 원칙. 전문 용어인 경우에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이제 결합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의학 전문 용어 인 경우에는 이제 붙여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공명 영상 전문 용어죠. 그다음 뇌파 검사, 그다음에 결핵성 내막염, 말초신경병증, 기억력 장애, 이런 이제 의학 전문 용어는 붙여 쓴다는 것입니다. 태교하기 셋째는 외래어 표기법을 점검하는 겁니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3항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외래어는 국어의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이것은 한글에 없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의 24자모만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외래어의 1어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예를 들면 영어 B는 비읍으로만 적는다는 겁니다. 비읍, 피읍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읍으로도 적고 피읍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B는 비읍으로, 영어 D는 디귿으로만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를 Q나 V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B는 비읍으로, D는 디귿으로 이렇게 일어문은 일기호로 적는다. 다만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의 그 단어인 경우에는 발음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 덩소평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쓸 때는 덩샤오핑 이렇게 발음 그대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받침에는 7개 자음만 씁니다. 7개 자음이 뭐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7개 자음만 받침에 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자음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이가 영어로 캣이시죠. 캣 할 때 밑에 받침 어떻게 적느냐? 많은 사람들이 티귿으로 적기도 합니다. 캣.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캣. 이런 경우에는 시옷으로만 씁니다. 시옷. 예. 예를 들어 좋아요, 굿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굿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디귿으로 밑에 받침을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옷 받침으로 굿으로 쓴다는 겁니다. 예.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 7개 자음만 받침에 쓴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파열음이 뭡니까? PTK, PTK. 우선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피읍, 티귿, 키읔으로만 표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파리로 적어야 됩니다. 빼루가 아니라 페루로 써야 됩니다. 재즈가 아니라 제저로 써야 됩니다. 카페라떼가 아니고 카페라테로 적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 피읍, 티귿, 키읔으로만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표준어로 존중을 한다. 예를 들어 로버트가 아니라 로봇. 이미 굳어진 외래어죠. 그 다음에 샵, 뭐 헤어샵 이렇게 나오는데 샵이 아니라 숍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숍, 원칙은. 뭐 많이 이제 샵으로 쓰고 있지만 숍으로 써야 된다. 그 외에도 고유 명사는 현지 발음을 따라서 적는다. 이런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 이렇게 베니스라고 하는데 베니스는 그 고유 명사가 아니죠.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현지 발음. 베네치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음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옐로우 카드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장음인데 옐로우 카드 이렇게 적지 않고 옐로우 카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이저 이렇게 적지 않고 뭐라고요? 치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장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중 모음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코 우유 이게 이중 모음이 아니라 초코 우유. 그 다음에 레이저가 아니라 레이저. 또 많이 틀리는 게 보면은 비전, 우리가 뭐 새로 새해를 맞으면 비전, 어느 회사의 비전을 세운다 할 때 비전 할 때 전자가 여가 아니라 어라는 겁니다. 비전. 이중 모음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she라든지 shall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 할 때 우이가 아니라 그냥 입니다. 리더십 이렇게 she와 shall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shake 그것도 shake라고 하지 않고 우에로 쓰지 않고 에로만 씁니다. shake she나 shall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합어는 각각의 말이 단독으로 쓰이는 대로 쓴다. 노트북 할 때는 우리가 노트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노트북 각각의 말이 단독으로 쓰이도록 한다. 태고하기 넷째 항목부터는 10계명 마지막 영상의 2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